어제 실적 아까 뭐 김현민도 네. 얘기했지만 실적 징크스 네, 실적이 늘 나오면 그랬어요. 늘. 주가는 네. 한 늘 번씩 저렇게 빠졌습니다. 늘 빠지고 실망을 주는. 공매도들이 달라붙고 뭐 이런 현상이 엔지전자까지 어제? 예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고. 그게 근데- 이제 단순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또 환율 얘기지만 원화 약세의 외국인 매도니까 네. 일단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느는 부분도 무시는 못할 겁니다. 그럼요. 네. 그러면 이제 올해에 사실 금리 인상을 지금 그 전에 채권 시장에서는 뭐 3번까지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해 2번, 네. 뭐 내년 초에 한 그렇죠. 번이라고 3번의 가격을 녹였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다 뒤집어진단 그렇죠. 말이죠.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채권 시장이 지금 조만간 아마 큰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. 채권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. 뭐 미국도 달러는 강세인데 10년물 빠지잖아요. 네. 그거는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뭐 무슨 명목금리, 실질금리 뭐 또 들어가 보면 조금 복잡하지만 네. 그거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.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뭐 이제 증시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3대 증시는 좀 무난했었고요. 네. 나스닥이 조금 이제 저조하긴 했는데 이게 매일 바뀝니다. 하루는 나스닥, 하루는 S&P, 뭐 또 하루는 또 뭐 다우가 또 강한 날이 뭐 매일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뭐 확 심하게 조정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. 뭐 버티고 있고 뭐 이제는 궁극에는 결국엔 실적이다 또 막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도 해요. 미국은 실적, 믿을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는 수급 뭐 이런 거. 그렇죠. 어쨌든 모멘텀 수급. 딱 요약을 해보면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입니다. 뭘 하나 이제 바라보고 매매를 할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종목으로 낚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좀 생각이 저희도 뭐 들고. 매일 하지만 뭐 하여튼 모멘텀을 네. 찾아야지 네. 어떻게. 네, 그렇죠. 근데 오늘은 이제 짚어주셨듯이 만기일이에요. 근데 네, 이제 어제 옵션 좀 만기. 네,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어제 좀 미리 맞았죠 매를. 그래서 수급 부담은 많이 좀 낮춰놓은 상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지수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방어력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 아마존, 애플 또 미국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, 오러클 또 어도비 이런 좀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. 아무래도 좀 이런 쪽이 우리나라 또 대칭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뭐 더존 비존이나 뭐 이런 쪽에 네. 또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눈에 계속 띄는 종목은 미국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이제 의료기기 쪽인데 한 달 동안 거의 조정 없이 계속 꾸준하게 오릅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원격 의료 같은 건가요? 그 원격 의료까지는 아닌데 의료기기 쪽이에요. 그냥 뭐 성형이나 뭐 피부과나 뭐 이런 쪽에 음. 의료기기 쪽의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은 뭐 지속된다.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의료기기 쪽 코스닥의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.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렇게 네. 크게 이제 겁내지 않으셔도 이제 지금 확장 밸류의 확장 국면이니까 근데 뭐 좀 이 치과 접근하셔도 의료기기 좋겠다. 또 얘기 많이 해주셨고. 네, 그렇죠. 치과 의료기기부터 해서 피부과 뭐 이런 것도 이제 코로나가 풀리는 상황 때문에 바닥은 좀 떴는데 미국에서는 피곤하니까 잇몸이 또 붙더라고요. 잇몸에는 아니 동국제 뭐그 회사뿐만 아니라 많죠. 예. 네.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국제약의 뭐 인사들이 있죠. 네. 네, 뭐 그 씹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어요, 사실. 씹고 뜯고 맛보고 아, 네네. 즐기셔야 되는데. 잘 먹어야 됩니다. 네. 개그맨 그 이경실 씨가 얘기했던 내용 같은데 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는 치아 건강이 네. 예, 좋아지면서라고 맞습니다. 하는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. 잘 먹어야 돼요. 면역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잘 먹고 쉬면은 일단 1차적인 거는 보장이 되는데 네. 쉰다라고 먹고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. 네. 네. 곧 휴가를 갈 아니. 생각이신가요? 갑자기 왜 일로 갔을까? 네, 목요일쯤 되니까 네. 일상이 좀 지치는 건 지치죠. 사실이잖아요. 네. 저희도 여의도에 저도 이제 본업이 있어가지고 방송 끝나면 여의도를 가야 되는데 그냥 요즘 그냥 통과 안 되니까 그냥 통과해가지고 요즘 여의도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고 보는데 그러니까. 어쨌든 이렇게 데뷔하라. 첫 번째 첫 번째, 주제 예, 가보죠. 제목은 뭐 약간 자조적인 푸념 섞인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. 네. 한 20조 나와야 오를까? 약간 이렇게 좀 좀 정해봤는데요. 네. 확실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. 적어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보고 지금 한국 시장을 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명확하게 좀 드는 상황이고 정말 이제 모두가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좋다고 하는 반도체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
삼성전자의 잘못이 아니다. 우리 전체적인 이 글로벌 금융시장,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상에서 지금 반도체가 부각되지 못하는 부분이니 여기에 이제 너무 지금 뭐 6개월 동안 좀 갇혀 계신 분들이 지쳐가실 만도 한데 조금 더 힘내시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3분기에 15조 얘기 부르더군요, 이제. 네. 15조 나오더라도 또 공매도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어디까지 패려고 그러나요? 예, 뭐 삼성도 LG도 이제 가전에서 이제 강세가 나와서 이 실적을 좀 뭐 LG도 어제 뭐 1조 1,000억이 넘게 좀 나왔잖아요. 그렇게 본다면 가전 쪽의 약진이 양대 전자 회사가 모두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매크로 환경은 우리 시장에 유리하다고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좀 종목만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. 그러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하루는 코스피가 오르고 그 다음 날은 코스닥이 오르고 계속 시소를 타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. 뭐 이렇게 이 직업으로 갖고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. 뭐 여기서 이제 뭐 그래도 LG전자,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좀 이제 그런 단서들을 좀 조합을 해본다면 모두 이제 가전 분야의 선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이제 폴더블 폰을 이제 삼성에는 좀 출시를 하는 것 같고 LG는 또 신가전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기기에 요즘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.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 관심은 중기적으로 추가해야 될 그런 좀 이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좀 전방의 업체에 좋은 실적을 냈다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.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발표되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디스플레이 쪽의 회사들의 실적은 뭐 상당히 좀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코스닥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쪽의 그런 기업들 종목들은 뭐 믿고 가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또다시 뭐 이제 2차, 3차 팬데믹 현상에 이제 또 반응을 하는 거죠. 뭐 언택트, 진단 키트 뭐 이런 단기적인 매매거리를 찾아다니는 수급 논리는 뭐 계속해서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된다.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량주 쪽에서는 시장 컨센서스,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믿을 게 실적인 거, 그러니까 딱 하나만 바라보고 갈 만한 것이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실적인 것 같고 중소형주는 어쨌든 수급이죠. 수급 논리예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진단키트, 백신과 치료제, 2차 전지 소재, 폴더블 부품 뭐 요 안에서 좀 순환매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진단키트 쇼티지 얘기를 어제 들어가지고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뭐 그렇죠. 일상적인 뭐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검체의 뭐 그런 표준이 있을 거고 어차피 거기도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이해는 됐는데 진단키트 쇼티지는 좀 충격이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관련 업체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들 바쁘신지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럴 만하죠. 예, 그리고 이제 어제 뭐 강남구의 이제 검사를 기다리는 줄을 보니까 정부도 지금 이제 신속하게 또 더 확장해서 뭐 한다고는 하는데 빨리빨리 검사를 하는 건 맞는 거죠.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. 또 거리를 또 맞춰야 되고 검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시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또 데일리 방송이니까 어쨌든 뭐 진단 키트 쪽, 또 치료제와 백신 이런 쪽은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바이오 쪽. 예, 뭐 2차 전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따로 한번 준비를 해놓은 게 있고, 있어서.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폴더블 이런 쪽이 실적 발표를 관통하는 이제 주된 이슈. 그러니까 뭐 오늘, 내일 뭐 이 정도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뭐 그런 면에서 뭐 종목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가장 빠르고 단단하게 올라간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. 뭐 물론 이제 무슨 가스전 그다음에 상사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터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. SK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통 여기서는 악셀레이터 한번 쭉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DKT라고 또 폴더블 폰 관련된 그런 종목도 하나 좀 추가를 좀 시켜드리고 싶고요. 오늘 관련돼서는 포스코 인터를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. 네. 좋습니다.
자, 다시 받았습니다. 일단 호가는 다시 또 위를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으로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뭐 코스닥 그러면 바이오 쪽, 뭐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은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. 배터리. 네. 사랑의 배터리. 사람 배터리 그러면은 왠지 좀 저는 어감이 안 오죠. 네, 배터리. 약간 배터리 그러면 좀 방전될 것 같고 약간 뭐, 자장면 하는 것 같은. 이게 네. 경음화되면은 사실 입에 착착 감기긴 해요. 네.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표준어를 많이 구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. 그냥 일상 용어는 배터리 합시다. 네, 사랑의 배터리. 배터리 해야 이제 좀 제대로 네. 작동되는 것 같고. 요즘 홍진영 씨 조용하던데. 네. 저 개인적으로 일이 팬입니다만 네, 꼭 나오시겠죠. 일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 완성차 쪽은 또 약간 멈춰섰죠. 속도를 좀 줄이는 것 같아서 일단 사랑의 배터리, 멈춰선 자동차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뭐 정해봤는데 네. 일단 K 배터리 발전 전략 행사가 있죠. 대규모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네네. 근데 별것은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미 이제 알려진 거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셀온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주가 보시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딱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. 저거 SDI 왜 이렇게 올라가나?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은 뭐 이렇게 잘 못 올라가고 그 관련된 뭐 이제 그 밸류체인 상에 있는 종목들도 슬로우한데 삼성 SDI만 올라가는 것 같게 약간 의아하시고 저기에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신 분이 많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. 이쯤 되면은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. 또 이제 투자 소식도 있고 무슨 회사인가와는 이제 연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뭐 저는 시세가 좀 얘기해주고 있지 않나. 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좀 안 드려도 그런 이 투자 소식과 또 이제 향후에 공급이 예정되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얘기가 좀 돌고 있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행사에서 뭐 이렇게 특별한 게 나오지 않더라도 잠깐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 후에는 다시 배터리 쪽, 특히 삼성 SDI 쪽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강세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네. 게 좀 결론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제 그제 이제 뭐 3조 투자설도 좀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셀 업체들, 그러니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는 훨씬 좀 강하게 요즘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회사들은 물적 분할이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상되고 예정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멀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제 기술 개발과 뭐 소부장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제 셀 업체들 뭐 LG화학 또 삼성 SDI,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보다는 역시 이제 소부장 쪽에서 탄력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보겠고요.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SDI, 삼성 SDI의 밸류체인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어제 뭐 첨보 같은 종목이 뭐 7% 8%씩 뛰는 거는 맞아요. 우연은 아니라고 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첨보를 정임차님 어제 안 나왔죠. 어제 나오진 않았죠. 네.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완성차 쪽이 좀 약해진 이유는 이것도 삼성전자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종목을 판다기보다는 어떤 시장을 파는 입장에서 이제 상승의 탄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깬 것도 아니고 저점은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과정 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완성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대형주를 선호하는 그런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네. 현 레벨에서 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뭐 그러니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자동차의 매도보다는 이제 시장의 매도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됐던 것인 만큼 완성차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오늘은 뭐 배터리 관련된 행사도 있고 어제도 강세도 나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수급도 좀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상승하고 윗꼬리를 달아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. 하루 이틀 조정 후에는 이제 삼성 SDI의 밸류체인 위주로 다시 재상승이 가능하니 이렇게 추가 매수를 좀 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이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종목으로는 뻔한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첨보, 동아기업, 대주전자재료, 뭐 PNT 뭐 이런 정도의 뭐 종목들이고 그리고 뭐 진짜 관심은 이제 오늘 이따가 할 종목이 진짜 관심주긴 한데 이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동아기업을 좀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